자, 9.2 오동사의 미완료 과거 중간태와 수동태 직설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 능동태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실은 그 기본형 어간, 쉽게 말하면은 미완료 어간이 기본형 어간과 동일하고 또 기본형 어간은 현재 어간과 동일하니까 우리가 사전 등에서 배웠던 동사 어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재형 어간이고 좀 어렵게 말하면 기본형 어간 혹은 미완료 어간에다가 우리가 능동태 만들 때 앞에다가 시당접두모음 엡실론을 붙이고 뒤에다가 미완료음이 on, s에, 오면, at, on을 붙였던 것처럼 모든 조건을 다 동일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이제 중간태, 수동태, 어미를 붙여주면 이제 우리가 미완료 과거, 중간태, 수동태 직설법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고려하면서 이제 우리가 요거 형태를 한번 공부해 보는데요. 다만 어간을 현재 형태와 공유하잖아요. 그죠? 기본형 어간을. 그렇기 때문에 현재형에서 이 기능은 다르지만 중간태 형태와 수동태 형태가 외형적으로 동일했던 그 특징이 어간의 공유 때문에 미완료 과거 형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미완료 과거 형태에서도 이제 형태적으로는 중간태형과 수동태 형태가 동일하니까 여러분이 그 주의해서 이 형태를 외우고 또 해석할 때에는 그것들을 잘 고려해서 문장을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그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에 두고 따라 읽어서 이 문법적 사항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9쪽에 9.2.1에 있는 부분 한번 보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간태 수동태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따로 나눠서 하진 않고 우리 앞서서 우리 7과에서 배울 때는 이것을 구분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미 우리가 중간태 수동태 이 어미 형태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번만 공부를 하되 일반적으로 수동태가 많이 사용되니까요. 여기서는 해석은 수동태로 한번 적용해서 해석을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형태 따라 읽어보고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엘리 오멘, 엘리 우, 엘리 에또, 엘리 오메타, 엘리 에스테, 엘리 온또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떻게 형태가 만들어지느냐? 우리가 이미 배웠던 기본형 어간 있죠? 요거 류에다가 얘는 부정과거니까 아니 그 미완료 과거니까요. 과거 시제여서 앞에 그 과거를 나타내는 시상접두모음 엡실론을 붙이고 뒤에다가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오멘, 우, 에또, 오메타, 에스테, 온또 바로 요 어미 미완료 과거 중간태형 혹은 수동태형에 해당하는 요 어미를 붙여서 미완료 과거 중간태 혹은 수동태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들어지는 원리는 동일하니까 여러분이 뭐 당황할 거 없고 그냥 오메누 에또 오메타 에스테 옴또가 미완료 과거의 이제 중간태 혹은 수동태형 어미다 라고 이제 적용해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 뜻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동태형으로 해석을 해본다 그랬죠. 그래서 나는 풀리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삐스띠오 동사인데 어간은 기본형 어간 동일하게 쓰죠. 자, 쓰고 자, 그럼 여기에 삐스띠라는 어간이 있고 앞에 뭐가 나오죠? 자, 엡실론이 이렇게 나왔죠. 그죠? 잘 안 보이지만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엡실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미를 이렇게 붙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 한번 따라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에피스띠 오멘, 에피스띠 우, 에피스띠 에또, 에피스띠 오메타, 에피스띠 에스테, 에피스띠 온또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드는 원리는 우리가 이미 능동태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또 기본형 어간은 우리 현재형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또 미완료화 어간이라는 이 어간을 통해서 우리가 외웠기 때문에 어미만 우리가 조금 재활용해서 어미만 우리가 기억을 해서 이 미완료 과거 중간태 수동태 형태를 만들고 다만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중간태인지 수동태 형태인지는 이제 문맥을 통해서 구분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2번을 한번 보면요. 또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쉽게 외울 수 있는 그런 힌트가 있는데요. 현재 중간태 수동태 직서부 어미가 오마이 에 에따이 오메타 에스테 온따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요 복수 1, 2인칭은 사실 어미 형태가 어때요? 완전히 동일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점도 기억해 놓으시고 그리고 단수 3인칭 복수 3인칭 같은 경우에 우리 현재 같은 경우에는 에따이 온따인데 얘는 에또 온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완전히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는 현재를 대표하고 하나는 그러니까 현재 다시 말해 과거가 아닌 것들을 대표하고 하나는 과거 자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연관성은 없는데 이렇게 그 외형을 통해 볼 때 이렇게 유추해서 비교해 볼 만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점을 주의해서 한번 살펴보면 또 이렇게 우리가 그 미완료 과거 우리 중간태 수동태 형태를 외우는데 일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이제 중간 수동태 형태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서 디포넌트 동사를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 9.2.2에 보면은 디포넌트 동사의 미완료 과거 직설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디포넌트 동사라는 것이 누차 반복하지만 이 중간태 수동태형의 능동 의미 동사가 디포넌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디포넌트 동사라는 이 말 자체는 우리가 이미 어미 형태는 다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태 혹은 수동태 형태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앞에서 배웠던 오멘 우 에또 오메타 에스테 온또 이게 이제 디포넌트 이 동사의 어미 형태인데 다만 얘는 기본형이 이 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마이로 끝난다라는 그 특징이 있는 그런 동사죠. 그러니까 얘는 엄밀히 말하면은 무슨 다른 어떠한 암기를 통해서 혹은 어떠한 규칙을 통해서 정복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현재 형태를 외울 때 그 기본형 동사 형태가 오동사인지 디포넌트 동사인지를 파악했을 때 우리가 이걸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단어 기본 어휘가 기본적인 컨셉이라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부분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어휘가 뭐냐면 뽀리 오마이 동사인데 얘를 잘 보시면 얘가 기본 그 단어의 어떤 기본형을 여기다가 제가 제시를 항상 하거든요. 근데 이미 여기에서 오마이라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죠. 근데 뜻은 뭐예요? 여기 보니까 가고 있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마이인데 가다. 여러분 가다라는 단어는 주어가 행하는 거니까 능동의 의미잖아요. 근데 어형은 중간태 혹은 수동태 형태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디포넌트 동사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뽀리오마이 동사는 기본형에서 디포넌트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미완료 과거라는 것이 이 기본형이라는 거에 현재 어간도 되고 미완료 어간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현재 형태 혹은 기본형에서 디포넌트라는 이 동사는 당연히 미완료 과거에서도 뭐가 된다? 디포넌트 동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 형태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현재 어간, 기본형 어간과 미래 어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각각 외워야 되는데 미완료 과거는 비록 현재 시제와 시간이 아예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이 어간이 공유, 그러니까 기본형 어간을 그 어간으로 공유하는 그 문제 때문에 이것이 이제 현재에서 디포넌트가 되면 이제 미완료 과거에서도 디포넌트가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본형 어간에 그러니까 미완료 과거 어간이죠. 얘는 당연히 뭘 붙여야 돼요? 앞에 엡실론을 붙여야죠. 왜? 과거 시제에는 항상 앞에 시상 접두 모음 엡실론을 붙인다라는 규칙이 있죠. 그리고 나서 어간 뽀류를 쓴 다음에 이 동사는
기본 기본형과 이 동사는 기본형과 현재형에서 디퍼런트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미완료 과거 중간태 혹은 수동태 어미를 붙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에뽀류오멘 에뽀류우 에뽀류에또 에뽀류오메타 에뽀류에스테 에뽀류온또 이렇게 붙이면 되는 겁니다. 해석은 나는 가고 있었다, 너는 가고 있었다, 이렇게 그냥 미완료 과거의 능동태로 해석하면 됩니다. 우리 옆에 보면은 에르코마이라는 동사가 등장하는데요. 얘도 디퍼런트 동사죠.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한번 만들면 앞에 에를 붙이고 뒤에 미완료 과거 중간 수동태 어미를 붙이면 되는데, 다만 얘는 이 어간의 첫 철자가 엡실론, 쉽게 말하면 모음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시상접두 모음과 이 어간의 첫 모음이 만나서 이것이 에타로 길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우리가 조금 주의하면서 이제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르코멘 에르쿠 에르케또 에르코메타 에르케스테 에르콘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뜻이 나는 가고 혹은 오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디퍼런트 동사라는 것 자체는 어형으로나 이런 것들로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다만 이 단어가 오동사냐 아니면 디퍼런트 동사냐, 이것이 핵심 개념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거만 주의를 하시면은 뭐 디퍼런트 동사는 특별하게 공부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분해할 때 조금 주의하라, 그런 내용이 우리 2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121쪽에 우리 분해하기 9.2.3 요 단락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단어 한번 볼게요. 엘리오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얘를 딱 보고 이게 리네, 우리 리오 동사에서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한 겁니다. 앞에 애가 붙었으니까 얘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그리고 뒤에 뭐가 붙었냐면 오멘이 붙었죠. 여러분 오멘은 뭐예요? 오멘 우 에또 오메타 에스테 온또, 미완료 과거 중간태 혹은 수동태 어미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엡실론이 붙고 기본형 어간에다가 미완료 과거 중간태 수동태 어미가 붙었으니까 얘는 당연히 미완료 과거 중간 수동태겠죠. 그러면 기본형은 있잖아요.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기본형과 어간, 현재형과 어간이 공유되면서 그것이 기본형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류에다가 오를 붙이면 기본형이 되고요. 풀다 미완료 과거 수동태, 원래는 중간 수동태인데 제가 그냥 수동태로 한번 해보겠다 그랬죠. 수동태 직설법 단수 1인칭에서 내가 풀리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우리 뭐 밑에 있는 에피소드 온도는 여러분이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우리 요거 한번 이제 요거 한번 우리 분해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뽀류운데요. 여러분 이거 얼핏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에뽀류우 뽀류오마이 동사, 여러분 요것과 연관이 된다라고 기억이 나면 참 좋아요. 그게 아니면 이제 우리가 한참 헤매야 됩니다. 앞에 어쨌든 애가 붙고요. 뒤에 우가 붙었어요. 마치 이고격 명사 남성 혹은 중성 단수 속격처럼 생겼는데, 이 우가 어미로 붙을 수 있는 건 뭐도 있냐면 오멘 우 에또 오메타 에스테 온또에서 나오는 것처럼 미완료 과거 중간 수동태 직설법 단수 2인칭도 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애가 붙고 뒤에 우가 붙었으니까 얘를 저는 명사로 보지 말고 동사로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얘가 미완료 과거가 드러났으니까 앞에 엡실론 접두모음 떼내고요. 요 뭐예요? 어미 떼내고 나면
여러분 뽀류라는 어간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본형 어간과 동일하니까 오를 붙여보면 될 수 있겠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오인데, 네, 사실은 뽀류오라는 단어가 어떤 사전에는 등장해요. 하지만 신약성경 사전에는 이 사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항상 디프노트로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뽀류 오마이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면 뽀류 오마이 가다 이렇게 외우는 게 가장 수월한 방법입니다. 저도 예전에 뭐 암기보다는 이해가 중요하고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신약 성경을 이제 문법을 기본을 다 배우고 1, 2학기 걸 다 배우고 이제 성경을 그냥 무조건 사전이랑 그 문법책을 놓고 처음부터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제가 이제 처음 헬러어 공부할 때 봤던 책이 바로 이건데요. 이 책인데 그냥 문법책 공부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그냥 읽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공부하고 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외워야 될 거는 외워야 되는구나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어떤 어형이나 어휘들을 외워 놓아야만 이제 우리가 아주 자주 나오지 않거나 생소한 것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그 교재 요거 그 뒤에 나오는 단어장이 단어가 아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 약 한 400개 정도를 포함시켰고 제가 그 단어를 가지고 연습 문제를 다 만든 거예요. 기초 해석 문장 연습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연습을 위해서 이제 만든 건데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문법책을 다 마무리할 때쯤 이 단어 400개를 다 400여 개를 다 외워서 우리가 텍스트를 볼 때 쉽게 말하면 헬러어 성경을 볼 때 거기에서 조금 어려움을 감소시켜야 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어형을 배우고 개념을 배우지만 이제 나중에 이 문법책을 다 배울 쯤에 돼서 여러분이 이제 뭐예요? 이 어휘를 능숙하게 외움으로써 이 책 뒤에 나온 우리가 그거를 기반으로 성경을 읽으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한 학기 분량 혹은 뭐 앞에 부분만 공부하다가 이렇게 마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제가 이제 유튜브에 이 나머지 부분들을 올려놓고 있는데요. 우리 유튜브에서 아드 폰템 하우스라는 이 유튜브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면 제가 이 문법책 이 후반부나 이 전반부에 있는 내용도 거기다 전부 다 좀 편집을 해서 업로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다면 이 아드 폰템 하우스에 가서 공부를 하시고요. 또 여기에는 제가 뭐 강독 있습니다. 이 헬러 성경 강독집을 가지고 강독한 내용도 제가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조금 더 원문 공부를 하고 싶을 때에는 여러분이 이제 이 사이트에 방문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강독집은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리면 이 책을 제가 지금 강독을 해서 이제 요한 2서는 다 올라가 있고 이제 요한 3서는 현재 업로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나중에 보는 분들은 아마 요한 2, 3서가 다 올라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 기본적인 어휘를 외우는 것 그리고 어형을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문법 기초를 쌓아서 성경 강독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 동사들의 이제 우리 미완료, 과거, 능동, 중간, 수동태, 직설법이고요. 우리 이제 9.3에 보면 이제 에이미 동사가 있는데요. 우리 에이미 동사도 미완료어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9.3의 제목이 에이미 동사의 미완료 과거, 가로치고 능동태, 직설법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태는 우리가 굳이 언급을 하지 않으니까요. 요거는 여러분 꼭 뭐 표시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미완료 과거 직설법 정도로 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미완료 과거가 나오면 무조건 앞에 뭐가 붙어요? 엡실론이 붙는 것,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그것이 이제 모음과 모음이 만나면 에타 따위로 길어진다
라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 이 부분을 보면은 좀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에멘, S, N, 에멘, 에떼, 에산. 자, 여러분 여기 특징이 뭐예요? 앞에가 전부 다 에타로 길어져 있죠. 여러분 요게 이제 바로 이 에이미 동사의 현재형이 아니라 미완료 과거형이 되어서 앞에 엡실론이 붙었다는 흔적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 형태 자체는 일부는 우리가 조금 뭔가 이렇게 이거에 저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짜맞춰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맨이나 때 따위 이런 것들은 그죠? 여기 뭐 시그마가 붙는 이런 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만 그냥 전체적으로는 그냥 불규칙 형태라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MNSN, MN, 에테, 에산 해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형태로 외우면 되고요. 다만 여러분 여기 2번에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겁니다. 이다 동사는 과거 진행형으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은 만들 수 있는데 실제로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완료 과거형은 과거의 의미를 전달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형태는 미완료 과거 형태인데 그 해석은 그냥 과거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냥 뭐 예를 들면 뭐뭐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우리가 흔히 일반 과거를 나타내는 거를 이제 부정과거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이제 앞서서 이제 미완료 과거랑 이런 거 얘기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그게 11과 12과에 등장하는데 문제는 이 에이미 동사는 이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부정과거 형태가 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완료 과거형을 가지고 부정과거가 전달하는 그냥 일반 과거의 의미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에이미 동사는 어형을 외우는 것도 복잡하고 어렵지만 해석을 적용하는 것도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에이미 동사는 결여 동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특정 형태가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떤 언어의 구조가 약간 뒤틀어졌다고 할까요? 새롭게 배열됐다고 할까요? 그런 어떠한 동사들을 결여 동사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에이미 동사는 결여 동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결여 동사에서 궁금하면 결여 동사에 대해서 궁금하면 27과에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9.3.2의 분해하기 하나 보겠는데요. 우리 두 번째 예행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 아무리 봐도 뭔지 알 수가 없죠. 다만 에타가 길어졌다라는 거 요거 하나가 이제 미완료 과거가 아닐까 정도 추론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 에이미 동사의 미완료 과거형은 불규칙이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래서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MN, S, N, MN, 에떼, 에산.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형태를 그냥 외워서 적용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에산이니까 얘는 에이미 동사의 미완료 과거 형태고 직설법이고 복수 3인칭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그들 그것들은 뭐뭐였다라고 이렇게 분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기초 문제 연습하기 전에 어휘 부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한번 보겠습니다. STO 먹다. MN 얘는 에이미 동사의 미완료 과거형이고 과거의 의미를 전달한다. 오페일로 빚지다. 얘는 18과에서 배웁니다. 자, 명사 보겠습니다. 아르토스 얘는 호가 됐죠. 그러니까 남성 명사고요. 빵 혹은 떡의 의미고 오클로스 얘도 호니까 남성 명사고요. 무리 혹은 군중 이런 뜻입니다. 헤메라 얘는 해가 왔죠. 그래서 얘는 날이나 낮의 의미고요. 오이키야 얘도 해죠. 여성 명사면서 집이라는 뜻입니다. 형용사 보겠습니다. 에스카토스 에온. 여러분 이렇게 어미가 3개가 오는 것을 형용사라고 그랬죠. 얘는 마지막의라는 뜻이고요. 영어에서 우리가 종말론을 에스카톨로지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 에스카톨로지라는 단어를 분해해보면
에스카토 이러면 어디서 왔는지 알겠죠? 이 에스카토라는 말에서 왔고요. 에스카톨로지 할 때 그 로지는 여러분 우리 이미 배웠던 명사 로고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고스와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에스카토스 로고스 합쳐서 에스카톨로지. 그래서 마지막에 대한 이론, 그래서 종말론이 되는 겁니다. 영어 단어 중에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가 많으니까요. 여러분이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부사와 접속사 한번 보겠습니다. 알라, 얘는 그러나라는 뜻인데 얘는 완전한 역접이나 대조를 나타내고요. 수거로요. 우알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는 아니오시다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죠. 요것이 아니라 요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이게 아니고 이거야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우알라예요. 자, 그리고 다음 시간을 나타내는 윈, 얘는 지금 이런 뜻이고요. 근데 이 지금이라는 게 시간적인 지금도 나타낼 수 있고, 그러니까 주의를 끄는 의미에서의 지금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또때, 얘는 시간적으로는 그때고요. 어떤 논리적인 순서에 의하면 그러고 나서 뭐 이런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이 닌과 또때는 일반적으로 이 신약 성경에서 대주의 의미를 나타낼 때도 또한 많이 사용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